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7.5%로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 진입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푸드케어, 실버푸드, 시니어푸드 등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메디푸드라는 용어의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메디푸드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7.95%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전망하면서 식품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다양하게 불리는 케어푸드 또는 메디푸드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광고나 온라인 통해서 시중에 케어푸드, 메디푸드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 접할 수 있는데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아직은 그렇게 익숙한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케어푸드, 메디푸드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케어푸드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영유아나 임산부, 노약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를 요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식품으로 케어푸드 중에서 특히 환자의 식사와 영양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을 메디푸드라고 합니다. 다만 메디푸드나 케어푸드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국가별로 정의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어푸드, 영양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식품, 메디푸드는 그중에서 환자 식사 영양관리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케어푸드가 메디푸드보다는 좀 더 큰 범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런 정의는 좀 이해가 됐고요.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들이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케어푸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영유아용 이유식이나 임산부용 식품, 체중 조절용 식품이 케어푸드의 한 종류이고요. 그리고 음식을 씹거나 넘기기 힘들어하는 노약자분들을 위해 만든 고령자용 영양식품 등을 식약처에서는 특수 영양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을 케어푸드의 대표적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특정 계층 외에도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애 전주기 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등으로 케어푸드 시장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면 메디푸드는 이거 환자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품들이 있을까요? 네,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자용 식품 시장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환자용 식품을 식약처에서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은 질병, 수술 등으로 일상적인 식사로는 영양관리를 할 수 없는 환자의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인데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수술 후 특별히 맞춤형 영양 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자면은 미숙아나 우유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들이 먹는 특수 분유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필요한 제품들이네요. 그리고 뉴스에서 그 선천성 대사 이상을 앓고 있는 영유아 위해서 이제 어떤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특수 분유 생산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선천성 대사 이상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일부를 몸에서 소화시키지 못해 생기는 질환인데요. 예. 이런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분유가 맞춤형 영양 조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뇨, 신장 등 만성 질환자 등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만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도 있습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환자 질환에 맞춘 식품 같습니다. 현재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환자용 식품은 형태적으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영양음료나 분유 형태로 제조돼서 유동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조제식품과 일상 식사 형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이나 용도별에 따라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질환별로는 당뇨, 신장, 암, 고혈압 등 6개 질환 제품에 맞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용도별로는 수분 및 전해질 보충용 제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장 질환, 당뇨 환자, 암 환자, 고혈압 환자용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든 질환별로 좀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나요, 그럼? 네, 임상 영양지침 등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은
질환별 맞춤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약처에서는 다양한 질환별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표준 제조 기준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혈압 환자용 식품하고 수분 및 전해질 보충용 제품의 기준을 신설한 바 있고요. 앞으로 폐질환,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수요가 큰 질환에 대해서도 표준 제조 기준을 계속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특히 어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약 드시면서 그 외에 식단, 평소 내가 음식으로 먹을 것들은 당뇨에 이게 좋다더라, 혹은 신장에 이런 게 좋다더라, 암 환자들은 이런 거 먹어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그냥 여기저기서 정보 듣고 그냥 식품 본인이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런 거 말고 이런 제품 같은 거 찾아서 이런 제품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네, 최근 그러한 광고도 많이 있는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환자용 식품이나 케어푸드 제품을 그런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 특수 의료 용도용 식품은 환자의 식사 및 영양 관리에 도움을 주는 대체 목적의 식품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질환별 특성에 따라 만들어지긴 하지만 합병증이 있거나 병증의 상태에 따라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임상 영양사 등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제품 같은 거 식약처에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 마련해 두신 게 있나요? 그럼 소비자들은 훨씬 편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식약처에서는 다양한 제품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이러한 제품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치료 회복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